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움의 계절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하면 괜히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추석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어머니, 부모님, 가족, 친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죠. 거기는 풍요로움이 항상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시절이 아주 바로 이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보면, 국내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푸틴 만났죠. 만나가지고 전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해봤던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레드라인, 경고 수준까지 이렇게 받았죠. 그게 바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사는 길이죠. 그럼 또 중국은 어떨까요? 좀 서운한 생각이 들 건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문제고, 국내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사회 주지자들이 꽤 있어요. 선전선동 지속하고 있죠. 정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식의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군대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는 왜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한미일 연합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어요. 정말 그건 누가 할 얘기죠? 김정은이 할 얘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선동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지지받았으면, 그 정도 환대를 받았으면 그 선에서 멈추길 바랍니다. 미래의 앞날이 빤히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을 더 이상 선동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이가 정말 자기 딸까지 이용을 해요. 활용이 아니고 이용이에요. 이용을 하면서 심리전을 하죠. 그 모습을 정말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전문가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김주의 활동이 뭐냐면, 김정은이가 군사, 경제, 치적을 과시하고 군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 있는 행사에 위주로 참석을 했죠. 김주혜가, 딸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컸더라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노동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총 16차례 공개 활동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군사 관련 행동이 13번,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 관련 행동이 한 3번 정도 있었죠. 사진으로도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약 107번 정도, 107번 정도가 이제 보도됐는데, 일면 사진이 7번, 단독 사진이 2번, 그 다음에 중앙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7번, 김정은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80회로 가장 많았죠. 그 다음에 주석단에 이제 김정은 옆에 앉은 모습이 2회, 그 다음에 김정은 옆에서 앉아서 보고받는 사진도 벌써 이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8월 27일 해군절, 우리나라 보도된 건 28일에 보도했었는데,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에 김정은을 따라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강순남 국방상 앞에서 레드카페 옆을 지나면서 해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었죠. 그 앞을 지나간 거예요. 레드카펫은 밟지는 않았지만 정말 유사한 사열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손도 흔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사열을 하는 사열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본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었죠? 그다음에 북한이 열병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석단 특별석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옆에 딸 주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박정천입니다. 군정지도부위원장이 한쪽 무릎을 꿇고서 이제 김정은과 김주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볼 때 또
야, 저 정도 높은 사람이 김주희한테 무릎 꿇고 얘기한 정도다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독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에서 야, 저건 완전히 후계자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위층에서 김정은한테 무릎 꿇는 일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엔 김주희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해군사령부 방문했을 당시에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김주희에게 거수경례까지 했어요.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사항들 놓고 이제 통일부가 뭐라 주장했냐면 김주희의 얼굴이 옛날에 봤을 때보다 굉장히 얼굴 표정이 어두웠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찡그리고 있었고 이렇게 어두웠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글쎄요,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사진 모두가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왜? 주로 이제 북한의 행사는 밤에 열렸었고 실내에서 열렸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마 이거는 통일부에서 분석을 할 때 정말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전부 다 찡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의전 교범을 만드는 것 같다. 즉 김주희가 이제 김정은의 딸이기 때문에 백두 혈통들이 공식 석상에서 이제 나타내는 그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하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교범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주희가 다소 경직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분석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분석할 게 너무 없어. 북한전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식 판단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판단은 지양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북한의 사회 심리를 알고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공부를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통일부라든가 아니면 전문 기관인 분들이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 정체성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은이 김주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심리전이죠. 자기 딸을 이용하는 심리전이에요. 왜 이용할까요? 그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김주희는 몇 살이에요? 10대입니다. 10대 초반이에요. 10대 전후입니다. 그럼 어때요? 김주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김주희가 뭐 정치를 알겠어요? 경제를 알겠어요? 멋있다, 재밌다 이 정도밖에 더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주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즐겁게 노는 것이 김주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초경이 시작되는 나이가 바로 나이보다도 이제 초경은 바로 이제 몸무게에서 비롯되는데 김주희가 그 몸무게가 된 것 같더라고요. 45에서 47kg 정도 되면 초경이 시작되죠. 나이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몸무게로 되는 거예요. 아마 초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표정도 나왔을 수 있고 신체 변화에 따라 감성의 작용이 아주 민감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사춘기 시기예요. 초기 청소년기의 특징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나만의 우상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또는 외국의 젊은이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멘토 있으면 멘토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에는 반항 심리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초기 청소년기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합니까?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리고 그런데 사열하고 부대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하는 장소 이런 데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동학대예요. 김정은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심리학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김정은 바보예요, 바보. 왜 자기 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아동을 학대하면서 심리전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자기 대내 심리전이죠. 북한 주민들한테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딸을. 북한 주민들의 감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계 구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이제 김주혜 세대, 김주혜 오빠나 동생이 있을 겁니다. 아들. 그 세대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김정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거죠. 뭐예요? 김여정이 김주혜가 막 자기 아버지 얼굴 막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때 뭐 아주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 멋있는 아버지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 딸을 사랑하듯이 미래 세대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을 아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그 깔려있는 속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대 권력 계승의 당위성을 북한 동포들께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심리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인자한 그리고 가정적인 모습의 김정은을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후계 구도를 암시하고 은폐하는 거죠. 판단 기준을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정도까지 됐으면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들의 혼돈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의 그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외, 즉 해외에 하는 심리전들이 바로 그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하는 대남 심리는 어떤 거겠습니까? 인자한 가정적인 모습으로 김정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아주 매국노 같은 차에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왜 합니까? 저렇게 인자한 얼굴에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먹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호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지령이죠, 지령. 그 지령을 잘 받아먹고 국민들에게 선동하는 그런 정말 매국노 같은 자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되겠죠. 또 이제 우리한테 뭘 하는 거죠? 4대 권력 세습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암시하는 거겠죠. 이런 것이 바로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리고 하는 심리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고 격려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풍요로운, 마음까지 풍요로운 그러한 새해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